자, 안녕하세요. 주식 입문 초보 주린이를 위한 속성 교육 과정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시장 좀 알기, 거시적으로 시장을 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서 제가 주식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경제 분석하고 그리고 산업 분석하고 기업 분석하는 것까지의 그 소품 교육 과정을 좀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시간,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볼 부분은 이 파트입니다. 경제 분석. 경제라든지 환율이라든지 통화량,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고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바로 넘어가서 자, 일단은 주식시장과 경제. 일단 그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이 경제라는 게 상품과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건데, 이 상품과 서비스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추상적이에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면은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가게, 이 소비의 주체인 가게가 소득이 좀 증가하고 그러면은 가게의 소비가 증가하겠죠. 가게의 소비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좀 상품이나 서비스를 좀 구매한다라는 것이 되니까 기업의 뭐가 증가한다? 생산이 증가한다. 이 선순환이죠. 이 선순환 과정이 결국은 아주 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고 상품과 서비스가 증가하면은 이 가게가 그것을 좀 소비하고 소득이 좀 증가하고 가게가 소비를 좀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또 다시 기업이 생산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선순환 구조를 거치는데 이것이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면 우리는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경기가 좋다, 경기가 선순환한다.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국내 총 생산이죠. GDP. 과거 대비해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GDP가 많이 올라왔는데 좀 우리가 또 너무 학술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 주식시장과의 연계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 어떨 때 성장한다라고 했죠? 상품이나 서비스가 늘어나면 가게가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좀 늘린다라고 하면은 그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주가 지수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같은 주가 지수는 결과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거죠. 좀 쉬운 개념이에요. 가게 나오고 기업 나오고 투자 상품 서비스 나오니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경제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가 올라가겠죠. 개별 종목들에 놓고 봤을 때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가 좋아야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만 어떻게 된다. 주식시장도 좀 성장을 한다. 그리고 주가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것도 좀 굉장히 큰 의미지만 그냥 좀 아주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 개별 종목에 우리가 산 삼성전자의 주가도 상승한다라는 거죠. 주식시장과 경제가 성장해야지만 주식시장도 좋아진다라는 거고요. 너무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었어요. 뒤에서 좀 바로바로 좀 이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말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놓고 봐야 돼요. 수출을 좀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산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공무역, 원료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죠. 우리나라가 그 기술이 좋잖아요. 제품을 만들어서 이 제품을 수출합니다. 그러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고 그것을 좀 가공무역이다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어떠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가 2023년도 기사예요. 9년 만에 100% 선을 넘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료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그 외국가의 수출을 통한 그 대외 의존도가 100%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다? 우리 주식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출시장에서 이 외국가의 대외 의존도 그 안에서 엄청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외풍에 취약한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재채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뭐 폐렴에 걸린다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을 감기에 걸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주식시장하고 수출와의 관계를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 구조를 우리 개인이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주식시장에 덤벼야겠죠.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다시 좀 들어가서 무역 수지라고 하는 것. 무역 수지라고 하는 것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금액입니다. 우리가 판 금액에서 들여온 금액을 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무역 수지가 어떻게 돼야겠어요? 대외 의존도가 100%가 넘는데 당연히 흑자가 나야 되죠. 흑자가.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난다라는 것은 수출한 금액보다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액을 빼서 그 남은 금액이 많아져야지만 해외에서 자금이 많이 유입돼야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선순환 구조가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해외에서 자금을 좀 유입됐으니까 기업에서 투자가 증가하고 그러면 상품 서비스가 증가하는 거고 그러면 또 가게가 소비하고 뭐 소비가 증가하고 뭐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을 좀 알고서 우리가 매매하는 시점에서의 그 우리나라와 뭐 무역 관련돼서 수출 관련돼서 그런 의존도나 뭐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덤벼야지만 알맞은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종목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 나라의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이 증가하면 무역 흑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주가 지수는 상승한다라는 거죠. 주가 지수는 상승한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전체 시장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수출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역 흑자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주식시장과 환율 최근에 또 가장 좀 이슈가 많이 되었던 내용인데 이 환율이라는 게 일단은 뭐예요? 환율이라는 거 외화와 원화의 교환 비율을 우리는 환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1달러에 1,000원이다. 1달러에 우리 그 원화 1,000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 교환 비율을 환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달러가 1,000원 하던 게 1달러가 1,100원 한다라고 환율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럴 때 달러 가치는 상승한다. 그리고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1,000원 하던 게 1달러에 1,000원 이렇게 바꿔지던 게 1,100원을 줘야지만 바꿔준대요.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고 달러의 가치는 더 상승했다라는 거죠. 지금 아주 좀 그런 시점이죠. 강달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 자본시장에서는 강세 통화국으로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강달러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1,100원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누가 더 강세 통화국이에요? 달러가 미국이 더 강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우리나라 돈이 강세를 보일 때 거꾸로 어떤 상황이에요?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1달러에 900원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시점이 됐을 때는 어떻다? 외국인의 매수 자금이 강세 통화국으로 흘러 들어와야 되니까 외국인의 매수 자금이 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주식시장하고 환율 어떻게 봐야 돼요?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 주가 지수는 상승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빗대어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강달러 해가면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고 원화 가치는 하락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시장이 힘들잖아.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환율 쪽도 너무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면 굉장히 헷갈리고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쉽게 강세 통화국으로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본의 흐름은 이 강세 통화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외국인의 매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물밀듯이 들어온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호황이지. 국내 증시가 좋은 거고 웬만한 주식들이 다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반대의 상황일 때는 지금이 딱 반대의 상황이잖아요. 원화가 어떻습니까? 원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의 자금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외국인의 셀코리아, 국내 주식시장에서 팔고 나간다고 해서 셀코리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외국인의 매수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하고서 매매를 해야지만 어떻다, 승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하고 환율에 대한 관계도에 대해서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서 주식시장과 통화량. 이거 환율하고 통화량 조금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과 통화량. 일단 이 통화라고 하는 것이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그 돈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이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돈의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매월 단위로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물가, 금리 같은 것을 감안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얼마만큼, 통화량을 얼마만큼으로 할지를 결정을 해요. 그게 이제 통화량의 좀 구조다. 시중에 유통된 돈에 대해 공급량을 결정하는 그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좀 이어가서 통화량 변동이 그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통화량이 변동될 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첫 번째,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쳐 기업 가치가 향상된다. 한마디로 통화량이 좀 많아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중에 이제 돈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기업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금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나도 사고 너도 사고 얘도 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통화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물 경제에서 통화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통화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금리를 낮추는 거잖아요. 금리를 낮춰서 돈 많이들 빌려가라 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이자율이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낮춰버리면서 돈을 풀었으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그 돈 작은 이자 받으면서 뭐 재작년 생각하시면 되시잖아요. 작은 이자 받으면서 은행에다 넣어놓을 바에야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그 주가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잖아요. 유통되는 양이 많아지는 거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니까. 또 세 번째로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마찬가지의 말이에요. 시중에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많은 돈들이 풀려 있는데 뭐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디로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도 이 자금이 몰려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시중의 통화량이 많이 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식시장에는 좋은 이슈다, 올라갈 수 있는 이슈다라는 거고요. 한 나라의 통화량이 증가하면 주가지수는 상승한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지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될 거잖아요. 해당 이슈로 가지고 뭐 미국에서도 날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돈이 만약에 시중에 많이 많이 풀려야지만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주식시장과 원자재 가격.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또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다 보니까 외국에서 좀 자원을 수입을 해오죠. 원자재를 수입을 해오고 대외 의존도가 몇 퍼센트가 넘는다고 했어요. 10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들쑥날쑥 하면은 이 원자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뭔가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입할 때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아주 높은 게 우리나라인데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원자재의 종류가 뭐가 있냐? 대표적인 원자재의 종류가 뭐가 있냐? 일단은 뭐 금속, 뭐 철광석, 구리, 뭐 금, 은 그런 그 금속 관련된 원자재들이 있고요. 곡물도 있고 뭐 농산물도 있고 육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금속, 뭐 원유,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와닿으실 거고 우리가 특히 뭐 골드 가격, 대표적인 안정자산으로 보고 있는 골드, 금의 가격이라든지 원유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체가 원자재의 양이 좀 굉장히 없고요. 좀 없죠. 우리가 원자재 자체가 없는 나라고 거기다가 경제적인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보니까 그 원자재 가격에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좀 설명을 드려봤을 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 예를 들어서 뭐 원유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제조 원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조 원가가 뭔데? 결국 원자재 수입해오고 그런 비용이잖아요. 그 원자재 기업의 제조 원가가 하락하게 되고 제조 원가가 하락했는데 상품은 똑같은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수익성은 결국은 개선이 되는 거죠. 원자재 가격 하락이 기업의 제조 원가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그 기업의 제조 원가 하락이 결국은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시킨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자재 가격 하락은 결국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주가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거꾸로겠죠. 기업의 제조 원가는 올라가게 되고 기업의 수익성은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주가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재 가격, 뭐 금의 가격이라든지 혹은 원유 가격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포커스하고 또 관련된 컨텐츠들을 만드는 이유가 좀 유심히 지켜보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주가 지수는 상승할 수 있다, 올라간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 간단하게 제가 한 5가지 뭐 경제라든지 뭐 환율 통화량 원자재 뭐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제외하고도 뭐 미중 분쟁이라든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통화량 관련된 내용이죠. 뭐 강달러, 뭐 금융위기, 코로나,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좀 더 큰 범주에서 거시적인 범주에서 크게 흔들릴 수는 있어요. 크게 흔들릴 수는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좀 분석이 됐다. 거시적이고 매크로적인 여건에서 분석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바로 종목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도 갈 수 있는 산업군, 테마, 섹터를 봐야겠죠.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 경제를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또 다음 컨텐츠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산업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좀 추려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